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미라, 혹은 페르시아의 찬란한 역사 속 공주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0년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한 미라는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려 2600년 전 페르시아 공주의 것이라고 알려지며 이 수영억 원의 가치가 매겨진 이 미라.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속인 거대한 사기극,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 10월 19일, 파키스탄의 국경 도시 퀘타에서 있었던 경찰의 한 압수수색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낙타 농부 하치 알리 아크바르의 집에서 숨겨진 나무 신전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석관이 있었는데요. 이 석관 속에는 무려 26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미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 미라는 무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여억 원의 암시장에서 거래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미라가 판매되는 모습이 담긴 기이한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저명한 고고학자 아흐마드 하산다니는 이 미라가 기원전 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라는 고대 이집트 양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쐐기 문자가 새겨진 금으로 덮인 나무 관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관에는 거대한 파라바하르 상징이 조각되어 있었고, 미라의 이마에는 황금 왕관이 놓여 있었죠. 특히 관에 새겨진 비문 중 하나는 이 여성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딸인 로도군 얄크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주로 행해졌던 미라화가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 발견은 고고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라 발견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에는 미라의 소유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이 미라가 페르시아 왕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소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미라가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니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탈레반까지 이 미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 미라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미라의 진실성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자 미국의 고고학자 오스카 화이트 머스카렐라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이 미라와 유사해 보이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스카렐라는 즉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관의 일부를 탄소 연대 측정해 본 결과 겨우 약 2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가짜의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머스카렐라는 즉시 접촉을 끊고 멸을 통해 인터폴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의 큐레이터 아스마 이브라힘은 미라 자체에서도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보다 훨씬 더 최근의 것이라는 징후들이 나타난 것이죠. 2500년 된 시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분해균이 얼굴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미라가 훨씬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른 의심스러운 점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관에 새겨진 비문에는 문법적 오류가 있었으며 로도군이라는 이름 또한 원래 페르시아어 버전이 아닌 그리스어 형태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코트 및 엑스레이 스캔은 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신은 매우 조잡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뇌는 코를 통해 제거된 것이 아니라 턱 아래쪽을 통해 제거된 것으로 보였고, 조사관들은 여성의 목과 척추에서 심각한 손상, 특히 여러 척추골의 골절을 발견했습니다. 미라화 과정의 다른 부분들도 고대 이집트의 정통적인 방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세기 전에 이미 부패했어야 할 신체 조직이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미라가 고대의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2001년 4월 17일, 아스마 이브라힘은 마침내 자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아 공주 미라는 전혀 고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신은 사실 21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의 것으로, 불과 몇 년 전인 1996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이브라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허리 아래나 골반 부위에 가해진 심한 가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치아는 사후에 제거되었고 척추와 골반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시신 내부에는 고대 미라화를 모방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가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키스탄 경찰은 살인 수사를 시작했고,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여러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름 아닌 미라가 발견된 집의 주인, 낙타 농부 하치 알리 아크바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미라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여성이 실제로 살해당했는지, 아니면 밀수꾼들이 단순히 훔친 시신을 가짜 미라로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국은 그녀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얼굴 복원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복원된 얼굴은 한때 시시영억 원의 가치를 지닌 페르시아 공주로 불렸던 미라가 아닌 평범한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은 이후 신원미상 및 미인수 시신을 매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파키스탄 자선단체 레디 재단 뷰 파운데이션 내 인계되었습니다. 2005년 재단은 그녀에게 마침내 합당한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200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땅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기극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이 여성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채로 그녀의 이야기는 미궁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시시영억 원의 가치를 지닌 페르시아 공주로 불렸던 미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고대 유물 사기를 넘어 한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사건은 문화유산 밀매와 그로 인한 잔혹한 범죄의 그림자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이름 없는 여인의 영혼이 부디 평안히 잠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